안녕하세요. 도입 MySQL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QL 기본 문법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SQL 기본 문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셀렉트에 대한 문법, 그리고 데이터를 정렬할 때 사용하는 오더 바이,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또 조회할 때 항상 완벽하게 데이터의 어떤 형태라든가 키워드를 알고 조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예를 들어 이러한 키워드를 포함한 글자를 데이터를 찾고 싶어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등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또 조회할 때 그룹으로 묶어서 뭐 집계를 한다거나 또는 뭐 합산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되는 그룹 바이 문 해서 기본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고 뭐 여러 가지 문법을 배워볼 텐데요.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데이터에 대한 ERD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책을 보고 실습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했으면 아마 사키라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키라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MySQL에서 제공하는 뭐 약간 학습용 샘플 데이터베이스고요. 물론 데이터가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사실은 뭐 데이터가 오래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테마가 영화와 영화배우, 그다음에 뭐 영화 상점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ERD를 보시면 가운데 이제 뭐 스토어가 있고 뭐 커스터머가 있고 그다음에 필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메인 테이블이 있고 각각의 이제 메인 테이블에 파생된 또는 연관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지만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뭐 영화 배우와 또는 영화 관계가 들어가 있는 뭐 필름 액터라든가 또는 영화에 대한 정보가 있는 필름 또는 상점이 있는 스토어 또는 이 상점에서 뭐 영화를 빌린 고객들이나 또는 결제를 했던 뭐 커스터머나 페이먼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RD를 보면서 우리가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라든가 또는 데이터의 구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거나 또는 팀에 조인을 했을 때 이제 데이터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질문을 하는 게 "혹시 데이터베이스 ERD가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면 이와 같은 ERD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이 사키라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와 영화배우 그다음에 뭐 상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셀렉트 문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건데요. 네. 셀렉트 구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입니다. 자, 이거는 불변이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데이터를 조회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시작은 셀렉트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셀렉트 구문은 단순히 문법으로만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배우기 쉬워요.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라고 보면 셀렉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법이나 이런 부분은 단순해서 사용하기 쉽지만 셀렉트는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의 데이터베이스 특성이라든가 뭐 인덱스라든가 정보를 알고 조회를 해야만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없이 우리가 성능 문제가 없이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 책은 이제 SQL의 기초를 타깃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튜닝이나 이런 부분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일단은 문법 위주로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select 그다음에 컬럼을 명시하고요. from 그리고 테이블, 이제 from은 어디에서 왔냐, 어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거냐라는 걸 뜻하겠죠. 그리고 where 저장을 통해서 너가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은 필터가 뭐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order by라고 해서 정렬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자, 이렇게 기본 문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select, 뭐 column, from, table, where, value 있는데 자, 그럼 컬럼 위치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조회하고 싶은 데이터의 필드 리스트를 기술합니다. 여기서 필드 리스트는 결국 열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
컬럼 1번 열을 하고 싶어. 나는 컬럼 2번 열을 조회하고 싶어. 컬럼 3번 열을 조회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컬럼을 입력하면 되고요. 여러 개의 필드를 읽을 때는 콤마로 구분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컬럼 1 단일 컬럼을 읽을 수도 있지만 컬럼 1, 2, 3, 4를 읽고 싶어 하면 컬럼 1, 컬럼 2, 컬럼 3,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테이블에서 전체 열을 조회하고 싶을 때 모든 컬럼의 이름을 다 기술을 해야 되냐? 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전체 컬럼을 읽어올 때는 그냥 이제 저희가 에스테리크라고 하죠. 네, 별표 모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키보드에 보면 숫자가 8 있는 위에 있는 특수 문자 있죠. 네, 그래서 select all from 식으로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열을 읽어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필요한 열만 조회하는 것을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프롬에는 무엇이 들어오느냐? 프롬에는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의 이름을 기술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열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느 테이블에 들어있는지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명은 from 뒤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때 테이블 이름만 적어도 되고요. 또는 데이터베이스 명 이제 점 테이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명을 적용해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테이블 이름만 명시를 했을 때에는 여러분이 이 쿼리를 실행할 때 반드시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명, 점 테이블명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쿼리에 이제 실행되는 창이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고 있더라도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찾아갑니다. 즉,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쿼리를 실행할 때는 테이블이 다른 DB에 있는 테이블이야. 물론 한 서버 내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테이블 이름만 기술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명을 해서 함께 기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이제 저희가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고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기술하진 않고 테이블명만 기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테이블 뒤에 as라는 걸 사용해서 별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별칭이 뭐냐? 예를 들어 테이블 이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 매번 테이블 이름을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테이블 이름 뒤에 as 별칭 하게 되면 이 테이블은 별칭 A라는 것으로 사용하겠어라고 해서 그 별칭 이름으로 이제 각 테이블의 열이나 뭐 조인할 때 어떤 키나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실습을 해보면서 아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학습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얼 구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할 때에도 필요한 열만 하지만 또는 필요한 행만 조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즉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조회하고 싶어 할 때 웨어절에서 이제 컬럼에 기술하고 이 컬럼에서 밸류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져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를 적용할 때는 우리가 뭐 논리 연산자와 네, 이제 뭐 AND나 OR 같은 다양한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like 명령을 사용한 패턴 검색 기능인데요. 저희가 논리나 비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데이터의 형태가 맞아떨어져야만 조회가 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 저자의 이 책을 쓴 저자를 검색할 때 where 뭐 저자 이꼴 강성욱이다 하면 우리가 강성욱이라는 이름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조회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강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이제 like 같은 것을 사용해서 뭐 강 퍼센트 이제 like 강 퍼센트라고 하면 강으로 시작하는 모든 저자가 쓴 책을 찾아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패턴 검색을 사용할 때는 이제 성능 부분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또 유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때 뭐 A와 B 사이의 구간을 검색한다고 할 때는 이제 between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정렬인데요. 네, 정렬은 오더바이 구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오더바이 구문은 모든 쿼리의 가장 마지막에 사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정한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폴트 값은 이제 어센딩이고요. 즉 오름차순이겠죠. 네, 그래서 뭐 오더 바이 이제 컬럼 그리고 이제 ASC라고 하면 어센딩으로 해서 오름차순 또는 디센딩 DSC를 붙이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름차순위든 내림차순위든 정렬을 한다고 하면 이때 우선순위란 게 있는데요. 열 순서에 따라 정렬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용 시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컬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언어셋에 따라서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 가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데이터 정렬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우리가 가나다가 먼저 나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ABC가 먼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이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언어 세팅, 즉 컬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컬레이션 세팅이 뭐 코리아냐 또는 뭐 라틴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오더 바이를 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라이크에 관한 거를 저희가 보통 와일드 카드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와일드 카드 검색은 이제 정확히 원하는 값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데이터 일부분만 아는 경우, 또는 특정 조건, 예를 들어 글자가 5개인 데이터만 가져와. 또는 A를 포함하고 있지만 글자가 뭐 총 문자열 개수가 3개이면서 또 중간에 어떠어떠한 문자가 포함된 것을 나는 검색하고 싶어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찾을 때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크문에서는 이제 뭐 특정 문자열이 지정된 패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와일드 카드 문자를 포함하고 뭐 문자와 일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런 라이크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조금 더 살펴보면 네, 웨어절에 컬럼을 명시하고 컬럼 뒤에 like라고 명시한 다음에 이제 이제 퍼센트 기호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언더스코어라든가 또는 대괄호 네,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뒤 어떤 문자리 와도 상관없는 데이터를 반환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제 언더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자이든 하나의 글자, 즉 언더스코어가 3개를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 중에 글자 수가 3개인 것만 가져와. 또는 A, 그다음에 언더스코어 2개 하면 A로 시작하지만 언더스코어가 2개이기 때문에 총 A를 포함한 3글자겠죠. 이 3글자만 가져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속적인 어떤 문자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만 검색하고 싶을 때는 이제 뭐 대괄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특정 글자 뒤에 적힌 글자를 제외한 데이터만 검색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네, 또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어 OLTP성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를 내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라이크 구문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제 라이크와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해서 정규 표현식을 이제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학습을 해 놓으면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크를 검색할 때 저희가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퍼센트가 포함된 걸 검색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현재 MySQL에서는 퍼센트 기호가 예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퍼센트가 포함된 모든 글자를 찾고 싶어 하면 검색이 안 돼요. 왜냐? 퍼센트라고 현재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해 놓으면 그냥 전체 문자열이 다 검색이 돼 버립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escape라는 또 명령을 통해서 이제 특수 문자 하나를 앞에 추가함으로써 이 문자는 어 검색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검색하려는 문자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escape를 사용해서 like와 조합해서 또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like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좀 책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네, 책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구문인데요. 네. 오토바이는 아까 모든 것의 마지막에 사용된다 그랬죠? 네.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는데 뒤에 다시 한번 또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이제 패턴 매칭에 대한 검색인데요. 저희가 라이크 구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조금 더 MySQL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저희가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정규 표현식 의 사용법은 또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정규 표현식에 대한 정의만 나타내 있고요. 이러한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실습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 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와일드카드와 이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서 다양한 패턴의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where 해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특정 열을 줘야 하는데 like A로 시작하면서 C와 P 사이에 있는 문자와 바로 뒤에 P를 또 포함하지 않으면서 모든 포함한 모든 문자열의 마지막에 W로 끝나는 문자를 검색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지금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룹 바이인데요. 그룹 바이는 우리가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도 예를 들어 뭐 아이돌 그룹 또는 또 무슨 그룹 또는 반에서 우리가 왜 조별 학습할 때도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런 식으로 특정 그 카테고리를 별로 묶는 것을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네, SQ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elect 이제 from 해서 이제 group by라는 걸 통해서 어느 그룹 어느 열의 기준으로 그룹을 묶을 것이냐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열한 컬럼에 따라 그룹화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그룹들은 이제 집계 함수와 함께 사용되는데 집계 함수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룹화를 만들 때 좀 주의할 부분이 이제 반드시 그룹 바에 나오는 열들이 이제 셀렉트 구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이러한 부분도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룹 바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좀 더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또 책에 좀 더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책에서 학습할 때도 주의 깊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터링인데요. 저희가 셀렉트절에서는 이제 웨어절을 통해서 필터를 했다면 그룹 바이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그룹에 대한 필터는 해빙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select from where 이제 특정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일단 뽑고 난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 필터된 조건을 가지고 난 그룹을 만들 거야 해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그룹에서도 이제 어떤 필터를 만들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해빙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문법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디스팅트도 하나의 이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약간의 그룹화를 시키는 거고 그룹 바이도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그룹을 시키는 건데 둘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면 중복을 제거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라는 걸 보면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디스팅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중복 제거의 역할만 하고요. 여러분이 그룹을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계산을 하거나 예를 들어 뭐 집계를 하거나 그러니까 썸이나 뭐 평균값을 내거나 카운팅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룹 바이 명령을 사용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하지만 실제로 다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간단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습 쿼리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네, 데이터베이스인 사키라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좌측에서 내비게이터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볼드가 돼도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된 거고요. 여기 유주문을 사용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조회를 해볼게요. select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면 first와 저는 last name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조회되었죠. 네, 599개 행이 조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나는 이름이 first name이 마리아만 하고 싶어. 이제 행에 대한 필터를 거는 거죠. 네, 그러면 마리아만 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가 select all 했죠. 전체 열이 다 조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like 구문인데요. 일단은 범위 한번 볼게요. 이제 어드레스 아이디보다 아이디가 200보다 작은 거 하면 마지막 데이터가 195 해서 어드레스 아이디가 200보다 작은 거 199 네,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etween을 통해서 특정 범위 내에서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between 5에서 10이죠. 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어드레스 아이디가 5에서 10 사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scending과 descending 즉 정렬인데요. 오더 바이 해서 스토어드 아이디로 이제 디센딩 내린 차순하고 같은 스토어드 아이디일 경우에는 이름 순으로 나는 오름 차순을 해서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드레스 아이디로 네, 스토어드 아이디로 일단 디센딩 스토어드 아이디가 다 2죠. 그럼 여기에서 펄스 네임이 이제 오름 차순으로 나는 정렬을 하겠어라고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위 나 N개의 데이터만 보고 싶어라고 할 때는 리미트 구문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리미트 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렬된 상태에서 상위 몇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더 바이 구문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일드 카드인데요. 와일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온 예시는 우선 가장 간단하게 A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줘야겠다. A로 시작하는데 뒤에는 어떤 문제를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like A라고 하면 다 A로 시작을 하겠죠. 이제는 반대로 A가 포함돼 있으면서 어떠한 글자가 상관없다. 이 뜻은 검색하는 글자에서 즉 펄스 네임에서 일단 A가 무조건 어디가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히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데이터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특수 문자 같은 경우에 네. escape 문을 사용해서 자, escape 처리를 통해서 이제 퍼센트 검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with 문을 썼었는데요. 요거는 또 뒤에 가면 나옵니다. 공통 테이블 형식을 통해서 잠시 데이터를 실습하는 것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 부분도 나중에 뒤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규 표현식이에요. 예를 들어 K로 시작하거나 N으로 끝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 K로 시작하면서 N으로 끝나는 걸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이럴 때 정규식을 포함하면 네. 펄스 네임에서 네. K로 시작하거나 N으로 끝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으로 끝났죠. 수장 같은 경우 카레는 K로 시작했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때 명확하게 키로 한다 이런 거는 좀 편하지만 예를 들어 뭐 사업팀이나 분석팀에서 예를 들어 이번 달 구매 고객 중에 뭐 연령대가 20대이면서 또는 뭐 특정 지역에 살면서 그중에 또 연령대 그러면서 뭐 성별이 뭐이면서 뭐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복잡할 때는 막 AND나 OR 조건으로만 풀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like나 이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룹인데요. 네. 저는 이제 그룹을 묶어봤습니다. 이제 필름에 대해서 묶어봤는데, 자, 여기 보면 그룹 바이에서 스페셜 피처와 레이팅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 셀렉트 절에도 그룹 바이의 절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이제 나는 레이팅이 G인 것만 뽑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 그룹 바이에서는 해빙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필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셀렉트 필름 네, 그다음에 G인 것만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G인 것만 나올 수 있겠죠. 네, 뒤에 콤마가 하나 들어갔네요. 콤마를 하나 빼고 네,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자, 레이팅이 G인 데이터만 그룹화된 것을 필터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장에 대한 강좌를 이제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사장이 개봉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을 잘해야만 다음에 나오는 함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이 사장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네,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